반갑습니다. 더 낙찰 TV류 여송입니다. 다가구를 낙찰받게 되면요, 이제 내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건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건 오래된 다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같이 볼 물건도요, 시간이 좀 오래된 다가구 건물이긴 하지만 잘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 관리비 빼고 이자 빼고 기타 비용을 빼더라도요, 월 1,500만 원이 남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물건인데요. 1995년도에 지어진 조금 오래된 물건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다가구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서울에 있는 다가구는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오래된 다가구를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고요, 큰 수익을 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7월에도 개강을 합니다. 평일반은 7월 11일 목요일, 주말반은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학원들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학원만큼 잘 알려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멘토링 해주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케팅을 잘 못해요. 이게 참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이긴 한데요, 강 PD님 이쪽 보시면 아파트가 엄청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청계 SK뷰인데 내년 7월에 아마 입주를 할 거예요. 지주택으로 올라갔고요, 한 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아파트는 올라가진 않았는데 저 멀리 타워 크레인 보이시나요? 네, 여기도 재개발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청계천 리버뷰 자입니다.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27년도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주택으로 올라가는 400세대 아파트, 1680세대 아파트까지 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 사이에 굉장히 좀 오래된 다가구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불과 한 30채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재개발했을 때 같이 묶여서 올라갈 만도 했는데 왜 안 올라갔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굉장히 좀 좁은 골목 사이에 있어요. 이게 3m 정도 될 것 같아요. 3m. 근데 예전에는 도로가 3m여도 건축 허가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4m가 돼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좁게 돼 있어서 이 골목 사이로는 뭐 차가 지나다닐 수는 없겠죠. 눈에 보이기에도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죠. 이게 토지 27평에 건물 면적은 42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6,700만 원에 나왔고요. 현재는 2번 유찰돼서 5억 5,5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27평이긴 한데요, 제가 필지를 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도로 3m는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건축선 후퇴를 해서 물건을 올렸겠죠. 그럼 생각보다 건물이 올라가는 면적 자체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희 물건이 지금 지층부터 2층까지 3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층에 3룸 하나, 그리고 1층도 2층도 모두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3룸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면적이 한 13평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3룸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죠. 이 벽돌도 지금 아이고 막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갔어요. 좀 오래됐고, 문도 보시면 굉장히 좀 오래됐죠. 살짝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공부상에는 3개 호실로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게 가스가 4개로 좀 나눠져 있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개 호실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고요. 지층, 네, 여기가 1층이고요. 1층으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1층이긴 하지만 한 반 계단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층이라고 해서 약간 반 계단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게 지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 것 같아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층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창이 뭐 1층 가깝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예방용 물막이 판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2층이 있는 거죠. 살짝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문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 4개 가스 배관이 있어서 혹시라도 옥탑에 집이 있나 했더니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3개 호실만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내려가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는 재개발로 안 올라가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네. 왜 여기만 빼놓고 아파트들이 올라가서 혹시 여기는 얘기 없나 싶어서요. 여기는 아직 많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외관을 살펴봤는데 보시면 군데군데 페인트도 떨어져 있고 금도 가 있고 그리고 뭐 지층이든 1층이든 2층이든 샤시가 굉장히 좀 예전 샤시 지어질 당시에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느낌도 굉장히 오래된 우드 처리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권리관계도 잠깐 좀 보시면 21년 3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임차인이 현재 4분 계세요. 근데 모두 대항력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3분 정도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돼서 일부 배당은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어쨌든 권리사항에 아무런 하자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강 PD님,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어때요? 이런 물건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투자 안 하고 싶습니다. 왜 투자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됐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낙찰받아서 그냥 전세, 월세 세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동네가 그래도 전세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아마 전세 세팅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월세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방 하나당 현재 보증금 500에 월세가 한 70에서 8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층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보증금 한 1,500에 월세 2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6억 정도의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출은 80% 4억 8천이 나오잖아요. 현재 금리 한 5% 정도로 계산을 하면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그럼 월세 220만 원 받아서 이자 200만 원 내면 얼마가 남죠? 20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 투자금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갈 거고 세금도 내고 대신 보증금 회수가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내 돈이 묶인 순투자금은 한 1억 1천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월 남는 돈이 20만 원이다.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2%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해서 안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까지 계산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죠.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김천에 있는 다가구를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6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대출이 5억 3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증금까지 회수된다라고 하면 내 투자금이 1억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자 빼고도 월 순수익이 350 이상이 나옵니다. 이 물건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투자금은 덜 들어가고 월세는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서울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죠. 네. 맞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운영하던 전통적인 운영 방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토지가 27평이잖아요. 단독으로 얘가 개발하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얘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앞에 있는 건물까지 사서 같이 개발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래돼 보여서 가격이 좀 저렴할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은요, 건물이 아니라 땅값이에요, 땅값. 여기가 그래도 평당 3천 정도는 하거든요. 거기에 한 30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못해도 9억은 하는 건데 9억짜리까지 사가지고 건물을 짓기에는 이것도 수익률 측면에 좀 아쉬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네, 기존의 전월세를 세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물건이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불법이지 않나요? 허가 없이 운영을 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외도민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합법입니다. 운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정식으로 외도민 받기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다, 집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전대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나 빌라에 있다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받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들 어떻게 운영을 해요? 불법으로 그냥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이요, 낙찰받으면 누구 물건이에요? 내 물건이죠. 그리고 방이 몇 개가 있어요? 3개죠. 우리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투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외도민 승인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33M2는 안 되나요? 33M2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는 33M2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게 대부분 원룸입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거주할 수 있겠죠. 3룸 정도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텔에서 여러 개의 방을 잡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넓은 방, 스위트룸 잡아야 되잖아요. 삼성 호텔만 하더라도 스위트룸이 하루에 얼마예요? 70에서 80 정도 하잖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3룸이 있는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홍대나 강남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 3룸이 물론 위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적게는 35에서 5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외관이 너무 노후됐잖아요. 이런 거에도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플랫폼이 들어오나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외관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좀 입지이긴 하잖아요.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용답동인데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세권에 있어요. 강 PD님 오늘 지하철 타고 왔죠? 네. 각심리역에서 한 2, 3분이면 걸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2호선 신담역에서도 5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확실히 역세권,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숙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 명동이든 홍대든 강남이든 30분 안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은요, 심지어 여기 조금 나가보면 청계천이 있는데 이 청계천이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면 동대문이 나오고요. 조금 더 걸어가면 광화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이동하는 데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강 PD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입지상은 다른 데보단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덜 받아야 할 거예요. 수익률을 잠깐만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평일에는 20만 원 정도, 주말에는 25만 원 정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실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월에 얼마예요? 방 한 개당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3개 호실이잖아요. 그럼 모두 얼마예요? 1,8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4억 8천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가 얼마? 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또 관리비도 나가죠. 기타 소모품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잡아도 3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가 남아요? 1,5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노후되지 않았나요? 네, 건물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요. 그쵸.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죠. 샤시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수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수리를 일부 하셔야 되는데, 수리하게 되면 돈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인테리어 비용은요, 천차만별입니다. 5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은요, 지금 한 호실당 도배 장판은 기본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싱크대 좀 바꾸셔야 되고, 화장실도 타일이나 거울이나 이 부분은 다 손을 좀 대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사진이 잘 나오려면 조명이 필수거든요. 조명도 싹 다 좀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예쁜 가구들도 들여놔야 되잖아요. 컨셉에 맞게 침대나 가구나 TV나 냉장고나 좀 들여놓게 되면 제가 예상했을 때 한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샤시도 좀 손을 대야 돼요. 그리고 문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럼 방 한 호실당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럼 3개 호실이니까 우리가 6천만 원 일단 들고요. 그리고 외관 좀 보시면 한번 뭐 페인트 작업이든 방수 작업이든 수리를 일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2층을 통해서 아마 옥탑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옥탑을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좀 살린다라고 하면 방수 페인트 칠하고 루프탑에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조명이나 아니면 이제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한다라고 하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쯤 들 것 같거든요. 그럼 전체 토탈 비용은 한 8,000 정도 들어갑니다. 수리 비용 들어가긴 하지만 이거 에어비앤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익 1,500만 원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요, 한 5개월 정도면 이 비용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뭐 월에 1,800만 원 받고 순수익 1,500만 원 남는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댓글 달릴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현실감이 없다, 에어비앤비 한 번도 운영 안 해본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위치에 똑같은 다가구 건물을 운영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방 하나당 월세 3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은요, 월세 60만 원까지 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다가구는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1,800만 원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고민을 하면서 이 운영 스킬을 늘리신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뿐만 아니라 이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낙찰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건물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월 매출이 달라지고요, 월 순수익이 달라집니다. 오늘 물건이요, 기존 전통 방식대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사실 투자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방식대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잘 세팅을 해 놓으면요, 추후에 매도할 때도 아주 좋은 가격에 매각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물건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요, 남들의 경쟁을 피하면서 저렴하게 낙찰받고요, 또 큰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겠죠. 저희 더 낙찰 TV에서는요,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가구 같은 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낙찰 받으신다라고 하면 1:1 개별 상담을 통해서 운영 노하우까지 맞춤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가 7월에도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경매 이론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학원에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공사 중이라 소음이 너무 심한데 소리가 잘 들어왔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주택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고 지주택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